논어 80번째 시간 자한편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9장입니다. 자왈 어지 불타자는 기회하연저 말해주면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안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보통 이제 안회에 대한 칭찬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느라고 전혀 게으름을 피지 않는 사람이 이제 안회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주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여기 주어는 공자가 되고 여기에 주어는 이제 안회가 되는 거죠. 주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주자와 달리 이거를 그냥 주어를 일체에서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공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말을 그에게 해주면 상황이 생각된 거죠. 그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내가 말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거죠. 무슨 얘기인가? 내가 말을 해주고 하루 종일 그와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안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자가 여기 칭찬한 말은 똑같지만 자기가 말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안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해석이에요. 이제 어지 불타자를 다 공자로 봤을 경우에는 물론 안회에 한해서 공자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면 그 수리편에서 그런 말을 불분불개하고 불비불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얘기해 주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려고 터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탁 튀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자가 얘기를 해서 공자가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공자가 말을 많이 안 하겠다 생각을 물론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장을 만약에 이제 공자가 어지 불타자를 공자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아내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한 인상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 흥미로워서 이 아내를 가르쳐 주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장 자위 안연왈 석호라 오견 기 진야오 미견 기 지야로라. 선생님께서 안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안연이 없어요. 안타깝다.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춘 것은 보지 못하였다. 아내에 대한 이제 칭찬이죠. 아마 석호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고 그걸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정확히 말년 돌아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앞에서 19장 안연 얘기, 우리 지금 이거 20장 이게 이제 제자에 관한 얘기잖아요. 안연이라고 제자에 관한 얘기라고 본다면 이와 상대가 되는 스승에 대한 얘기로 17장, 18장을 볼 수가 있어요. 18장에서 산을 쌓을 때 뭐 소쿠리 하나를 안 부어서 완성이 안 되는 것, 그때 이제 멈춘다 그랬을 때도 이 지자 썼죠. 멈추는 것도 그가 멈추는 것이고 내가 멈추는 것이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평지에 이제 흙을 쌓을 때 그가 나가서 흙을 쌓는다 할 때 진짜 거기서 나왔거든요. 거기 진과 지란 말을 동등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18장에서 오라는 주어를 스승으로 보았는데 이 19장 20장이라는 편집 체계를 보면 그 장을 스승으로 보는 게 그냥 단순한 추론만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죠. 19, 20장은 스승과 제자애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10조 호덕이 호색하고 그 비어 위산 같은 경우는 그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스승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보면 이 편집상의 일관성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장 자왈 묘의 불수자 유의부며 수의 불실자 유의분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이또다. 꽃이 피고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이또다. 공자가 앞에서 서자여 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그래서 이제 물을 보고 시를 한 편 쓰셨는데 이것도 거의 시라고 볼 수 있죠. 묘하고 수하고 그쵸? 수 그다음에 이제 열매 실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여기 빼어난 숫자로 이제 우리가 보통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꽃 핀다고 얘기했는데 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삭이 패는 거죠. 이 연구를 이삭이 패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패어서 염으로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게 자연 식물이 성장 과정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굉장히 풍부한 언사죠. 이걸 앞에 20장, 21장 안연을 염두에 두고 안연을 얘기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안연을 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건 금방 이해가 돼요. 안연은 뭐예요? 묘의불수자. 그래서 한대의 책들을 보면 묘의불수자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걸 인용해서 쓴 말이죠. 아까운 재주를 가졌어. 그렇게 훌륭한데 끝을 보지. 결국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안연과 같은 사람이었다. 흔히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한대 해석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통설들은 학문에 대한 정진 열심히 노력해서 싹이 트는 게 다가 아니라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공자는 절대 그 말에 동의 안 합니다. 떡잎은 떡잎이고 싹 트는 건 싹 트는 거고 패이는 건 패이는 거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삼퇴기와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한 삼퇴기만 보면 완성이 되는 대부분 그 안에서 끝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념은 완성에 대한 노력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 얘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든 흥미로운 풍부한 의미로 가득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80번째 논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